안녕하세요. 역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최근에 느바 동배가 정말 잘 터지네요. 그죠? 자, 느바 4연승까지 신년에 1월 2일, 3일, 4일, 5일 이렇게 수익을 보면서 4연승을 달성을 했다가 연승이 끊겼습니다. 자,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럿하고 토론토 경기인데 플럼리가 결장을 하고 칼크브레너가 GTD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토론토는 퍼드리가 결장을 하고 샬럿이 직전 오클라호마전에 가비지 역배승을 따냈죠. 티미아토 53%, 3점 51%. 야, 라멜로 볼, 브랜드 멜러, 크누펠 이 빅3가 세 명이 모두 다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오클라호마의 티미아토를 30%대로 묶어버렸단 말이죠. 가장 정말 이상적인 승리였습니다. 자, 분위기도 상당히 좋겠죠. 디펜딩 챔피언을 가비지로 썰어버렸으니. 그리고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인 만큼 관중도 엄청나게 꽉 찰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근데 토론토는 홈연전 5연전을 4승 1패라는 좋은 성적을 내고서 오랜만에 원정 경기를 뛰는 거란 말이죠. 지금 양팀 모두 분위기가 아주 활활 타오르는 그런 경기입니다. 근데 토론토가 최근의 행보를 보면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아니면 도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언더오바 시점으로 해고바를 내든가 아니면 해건더를 내던가 이런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토론토가 지금 보여주는 행보가 어떤 거냐면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격이 안 풀리는 경기다 하면은 수비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약간 프로 모드로 가게 만들어서 해건더를 내는 그림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양 팀이 어찌됐건 이 농구라는 종목에서 양 팀 모두 어느 정도 상승세를 탔다라고 봐야 되는 지금 이 시점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지금 분위기가 좋은 양 팀들이 맞붙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일반적인 팬들은 좀 오바가고 샬롯도 지금 3점 성공률 제일 좋은 팀이고 토론토도 최근에 보니까 공격 아주 괜찮게 잘하던데 오바가고 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정석과도 같은데 저는 양 팀의 맞대결이 올 시즌 3번 있었던 거를 좀 중점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샬럿이 의외로 이 토론토 상대로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 올 시즌에 지금 2연승을 토론토 상대로 따내고 있고 제가 기억이 난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4쿼터에 토론토가 막 12점 차, 11점 차 이기고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자멸하면서 연장전에서 샬럿이 흐름을 놓치지 않고 승리를 따냈던 경기였고 그리고 다음 맞대결에서는 그냥 샬럿이 가비지로 그냥 일방적으로 썰어버렸던 그런 경기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때도 역배를 받고서도 25점 차 대승이었던. 그러니까 샬럿이 근데 이 과정에서 토론토를 다 이겼던 이 두 번 이겼던 과정에서도 3점이 터져서 이긴 적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토론토 상대로 수비도 잘했고 공격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지표가 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샬럿의 퍼포먼스 기세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샬럿 프렌을 좀 메인으로 보는 게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샬럿이란 팀을 뭐 얘네가 아무리 오클라호마를 가비지로 썰던 뭐라든 저는 샬럿이란 팀을 근본적으로 믿지를 않아요. 믿지를 못하겠고 그렇다면 뭐다? 샬럿이 이 토론토 상대로 이 3점 슛이 폭발하지 않고 평균 회귀 법칙이 적용돼서 어느 정도 지지부진한 경기가 나오면은 언더 뜰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샬럿도 오클라호마라는 초강팀을 팀야투를 30%대로 묶었다라는 제 경기 또 봤잖아요. 본 과정에서 수비 에너지가 굉장히 뛰어났단 말이죠. 토론토가 샬럿 상대로 어느 정도 막 야투 대폭발은 또 못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올 시즌에 샬럿한테 약했었는데 그런 모습까지 감안하면은 저는 의외로 좀 의문의 해건도가 뜰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봐요. 그래서 저는 언더 쪽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랑 워싱턴 경기는
워싱턴이 혼자 백투백이죠. 엠비드랑 우브레랑 와포드가 GTD인데 필라가 내일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었다면은 저는 엠비드가 GTD지만 결장을 할 것이다 라고 봤을 건데 내일 백투백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엠비드가 좀 출전할 가능성도 한 4, 50%는 존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워싱턴 오늘 올랜도 상대로 26점 차까지도 리드를 벌렸었던 경기였고 워싱턴이 그러면서 이 아주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따냈었습니다. 근데 지금 워싱턴의 결장 중 오늘도 결장했었던 키션 조지가 팀 내 굉장히 핵심 선수란 말이죠. 필라는 또 직전 덴버전에 완전히 그냥 덴버가 던진 경기였는데 못 받아 먹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를 부러지고서 이 경기 때문에 연승이 끊긴 겁니다. 저는 이 필라 때문에 연승이 4연승이 끊기게 된 거였어요. 필라가 마연승만 해줬어도 저는 5연승을 달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데 필라델피아가 어찌됐건 이 덴버의 완전 쩌리 군단한테 팀야투 53%, 3점 49%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야투를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날 경기의 덴버의 샷차트를 제가 다 살펴봤는데 연장전을 갔었잖아요. 연장전을 갔던 53분 동안에 미들렌지 득점이 고작 4개. 미들렌지 득점이. 그리고 코너 3점 성공 개수도 고작 1개였습니다. 대부분의 득점이 페인트 존 안쪽과 그리고 3점 45도 탑 부근하고 45도 부근에서 3점이 대부분이었어요. 이는 아시겠지만 덴버의 지금 이 나머지 쩌리 군단들이 공격 조립을 잘했다. 오픈 찬스를 잘 만들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사실 개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경기를 한 거란 말이죠. 정석으로는. 얘네가 굉장히 좀 주사위가 단체로 잘 뜬 그런 날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점은 49%가 들어갔어요. 50%가 거의 들어간 거니까. 워싱턴 입장에서 좀 주목할 점은 얘네가 원래 워싱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년 동안 1승 28패인가 1승 26패인가 하고 있다고 백투백 경기에서 워싱턴은 백투백에서 최악의 정말 그냥 패배는 보증 스프나 다름없는 팀이다라고 영상에서 한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워싱턴은 백투백에서 되게 못하는 팀인데 12월 지금 최근에 12월 이후로도 이 백투백이 3번 있었단 말이죠. 근데 3번 모두 다 대패를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선 12월 3일에는 오늘 이 필라델피아와의 경기에서 워싱턴이 오늘도 혼자 백투백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똑같이 워싱턴이 혼자 백투백이었는데 필라델피아가 압도적으로 몇 점 차였죠? 그 20점 차 수준으로 그저 19점 차로 대패를 당했고 미러키 상대로 이 백투백 첫 경기에서는 129득점을 내면서 워싱턴이 승리를 거둔 직후의 백투백 경기였는데 102득점밖에 못 내면서 필라한테 19점 차 대패를 당했었고 그리고 12월 22일에는 세난전에도 11점 차 대패 그리고 피닉스 전에서도 14점 차 대패 결론적으로 아무리 복귀를 해봐도 필라델피아가 직전 덴버전에 대참사를 당했던 거는 수비가 진짜 안 좋았다고 보기보다는 저는 수비가 진짜 안 좋았던 부분은 페인트존 안쪽, 덩크스팟 쪽 그쪽 부분이라고 봅니다. 나머지 덴버라는 이 쩌리 군단이 3점 50%나 터진 거는 필라가 3점수를 못했다. 필라가 정말 상대의 공격 조립을 쫓아가지 못했다. 이런 느낌보다는 덴버가 그냥 정말 너무 불꽃핸드였다. 덴버의 피켓이라든지 제이크 나지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너무나도 불꽃핸드였고 저는 그게 굉장히 불행으로 다가왔고 그런 거라고 좀 봐서 저는 필라 마인메인으로 언오바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엠비드 출전하면 오바 보고 엠비드가 출전하면 확실히 득점은 잘 나고 수비는 더 나빠지더라고. 엠비드가 애초에 블락 시도를 잘 안 하잖아요. 컨테스트도 간신히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래갖고 엠비드가 지금 필라델피아 팀 내에서 디펜딩 거의 밑바닥권입니다. 드루머드가 훨씬 좋아요. 수비 지표 자체만으로는.
보스턴하고 덴버 경기는 비니옷이 결장을 합니다. 덴버는 이 직전 경기 거의 휴식 차원에서 결장했었던 자말 머레이, 팀 하더웨이 주니어, 에런 고든, 크리스찬 브라운 4명이 GTD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출전을 한다라고 좀 봐야 돼요. 네 명이 다 저는 출전을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덴버가 동부 원정연전 7번째 경기예요. 이 동부 원정연전이 길어도 너무 긴 일정이라서 한 경기쯤은 던졌어야 했고 이게 저는 필라전이라고 예상을 했고 그 예상은 적중했지만 벤치 자원들이 이렇게 대폭발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덴버가 어찌됐건 승리를 거두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오른 상황이라고 좀 봐야겠는데 근데 지금 요키치가 부상을 당한 이후로 4경기가 지났습니다. 4경기가 지났는데 이 4경기에서 덴버의 지표 자체가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우선 페이스 랭킹이 꼴찌로 전락을 했어요. 최근 4경기에서. 요키치가 없으면은 덴버는 지금 달리질 못한다. 그리고 세트 오펜스를 강제받는다라는 걸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주요 메인 공격 옵션이 사라졌다라는 걸 뜻하죠. 직전 경기도 사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덴버의 쩌리 군단이 3점을 잘 만들어서 3점을 던지는 게 아니라 거의 아이솔 3점이었어요. 1대1로 수비랑 붙어있는 상황에서 스텝백이나 사이드 스텝 3점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었단 말이죠. 그게 스테판 커리 그 이상으로 잘 들어갔기 때문에 뒤진 겁니다. 근데 이게 또 반복될 가능성이 희박하죠. 이게 정말 반복된다면 덴버가 무패 우승했습니다. 이게 반복될 정도로 피켓이랑 제이크 나지 이런 애들이 정말 직전 경기 최다 득점자였던 그 피켓은 제일런 피켓은 올 시즌 평균 득점은 5점이에요. 5점. 5점입니다. 직전 경기 29득점 때렸고 자 보스턴 얘기를 좀 해보자면 보스턴은 지금 최근 10점 8할 승리를 거두고 있고 너무나도 뜨거운 핫핸드를 여전히 과시를 하고 그랬는데 직전 시카고 전에는 사실 좀 마인을 깐 입장에서 10.5 마인 기준으로 좀 많이 쫄렸던 경기였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1, 2쿼터 때까지는 시카고가 3점 쏜 족족 다 튕겨 나왔으니까 진짜 다 튕겨 나왔죠. 시카고가 전반에 팀야투 32% 전반에만 3점 성을 18% 기록했습니다. 18%를 기록했으니 다 튕겨 나온 수준이었는데 시카고가 그러니까 보스턴도 같이 꼬라박았어요. 팀이 아주 36%만 보더라도 이해 가시죠? 보스턴도 같이 꼬라박았는데 시카고가 훨씬 더 꼬라박아서 보스턴이 18점 차로 전반을 맞추는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후반에 시카고가 이 3점을 반등을 해내니까 마진이 굉장히 좁혀지고 일시적으로 8점 차, 9점 차 이 정도 수준까지 갔었죠. 프렌 기준점까지 갔었죠. 그때 저는 솔직히 이거 부러질 가능성도 충분히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보스턴이 앰퍼니 사이먼스가 던진 3점이 좀 딥스리 경향이었어요. 거리도 먼 3점은 그게 거의 다 들어가면서 앰퍼니 사이먼스가 정말 맹활약을 했죠. 같은 날 이날 경기에서는 제일런 브라운하고 데릭 화이트가 동반으로 부진했던 경기였기 때문에 프리차드랑 앰퍼니 사이먼스 둘만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던 건 마인이 간신히 좀 운 좋게 찍힌 경기였는데 근데 지금 보스턴이 사실 지금 지표 자체 오펜 레이팅하고 뭐 최근 뭐 이런 거 봤을 때 보스턴은 정말 뛰어난 핫핸드를 자랑하는 팀이고 덴버의 요키치가 없는 덴버는 최근 4경기 구간에서 자 페이스가 꼴찌입니다. 보스턴 클리퍼스보다도 느려요. 꼴찌를 기록 중인데 여기서 디펜 레이팅은 119대로 높은 편에 속하고 평균 실점 자체가 몇 등이었죠? 19등이에요. 페이스가 제일 느린 팀이 평균 실점이 19등이다. 자,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페이스가 압도적으로 느린 거북이 두 팀은 정해져 있다. 보스턴 클리퍼스. 이 두 팀은 이 최근 4경기 구간 평균 실점이 7등, 8등이에요. 페이스가 느린 팀은 당연히 남들보다 평균 실점이 적어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포지션 개수가 다른 경기들보다 적었기 때문에 페이스 수치가 낮은 거잖아요. 근데 되게 낮은 경기
페이스가 느린 경기였음에도 덴버는 지금 최근 4경기에서 리그 19등으로 실점이 많은 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덴버가 요키치 부상당한 이후로 굉장히 좀 뒤통수를 많이 맞고 있어요. 당연히 요키치 없으니까 무너지겠지 해서 상대 클벨 마인 갔다가 한번 뒤졌죠. 언더 갔다가 브루클린한테 다 맞아갖고 오바 떴죠. 그리고 직전 경기 다 빠질 거 예상하고 필라 마인 갔다가 역배승 나왔죠.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덴버 경기는 아예 분석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있었는데 상대가 보스턴이고 TD 가든이 보스턴 그리고 직전 경기 젤런 브라운 데렉 화이트 부진했던 거 뻔히 아는 입장에서 얘네 둘 반등할 가능성 아주 높죠. 그리고 에런 고든 크리스찬 브라운 복귀해 봤자 출전 시간 25분 26분 이하로 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이런 거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전 보스턴 마이메인으로 서브 언더 다시 한번 리트 도전하고 이거 보스턴 마인 안 들어오면은 서브는 뒤지는 말든 상관없고 보스턴 마인 안 들어오면은 덴버 경기를 요키치 복귀할 때까지 패스하겠습니다. 애틀란타랑 뉴올리언즈 경기는 트레이 영이 GTD인데 지금 트레이 영이 아시겠지만 그 구단하고 이제 트레이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어디로 같이 이제 의논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어디로 갈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트레이 영이가 출전 안 할 가능성이 좀 더 높겠고 출전을 하더라도 이제 주요 자원으로 옵션으로 기용받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올리언즈는 제가 오늘 메인 조합으로 레이커스 마인을 저는 좋아 보이는 수준은 안 썼지만 레이커스 마인이 저는 1등이었거든요. 그래서 레이커스 마인은 오늘 들어왔고 그랬던 이유가 뉴올리언즈가 이 최근에 연패를 탄 과정의 시작은 사딕 베이 결장하고 나서 마진이 대폭 깎였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딕 베이가 아시겠지만 뉴올리언즈가 잠깐 5연승을 타는 과정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지대했거든요. 사딕 베이가. 근데 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고 나서 뉴올리언즈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애틀란타는 직전 토론토전에 100득점밖에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수치가 단 한 개의 오차 없이 똑같았고 양 팀이 턴오버도 고작 하나밖에 차이 안 났으니까 패배의 원인은 무조건 야투 때문이었어요. 애틀란타가 팀 야투 39%, 3점 35%, 팀 야투를 30%대를 기록했을 정도로 너무나도 슛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 100득점밖에 못하고 대패를 당한 겁니다. 3점은 35%면은 평균 미달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못 넣었네. 엄청나게 꼬라박았네. 이 정도의 체감은 아니고 이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2점 슛이 너무 안 들어갔어요. 정말 심하게 안 들어갔습니다. 즉 페인트 존 공략을 전혀 못했다는 걸 뜻하는데 실제로 이 경기에서 애틀란타가 기록한 2점 성공 42%에 불과했습니다. 2점 슛 성공률은 아무리 꼴찌 팀도 평균 50%는 넘어요. 2점 슛 성공률은 토론토가 2점 슛 성공률이 66%였으니 24% 차이 났으니 당연히 대패를 피할 수 없는 차이였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뉴올리언즈는 상대팀이 2점 수비 29등으로 꼴찌에서 2등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에요. 애틀란타가 또다시 토론토전에 보여줬던 무기력함을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뉴올리언즈가 백트릭 여파가 깔려져 있다라는 점. 뉴올리언즈가 오늘 레이커스 전을 치르고 나서도 이제 8연패를 기록을 했죠. 8연패를 기록한 과정에서 백투백 두 번째 경기가 정확히 두 번 있었고 결과는 클벨 원정에서 23점 차 대패 그리고 피닉스와의 리턴 매치 둘 다 백투백이었죠. 홈은 백투백으로 9점 차 패배. 거기다 서부에서 동부로 넘어오는 백투백이라서 이동거리도 적지가 않을 거고 뉴올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 그냥 돌발 결장 우르르 뜰 수도 있는 경기입니다. 최근 GTD가 계속 떠 있었던 머피 3세 오늘 정말 미친 활약을 해줬죠. 머피 3세가 뉴올리언즈 역배승을 만들어 내놔 했는데 4쿼터에 본색을 드러냈죠. 왜 뉴올리언즈가 약팀인지를 오늘 4쿼터에 제대로 보여주면서 자이언 윌리엄스는 백투백 두 번째 경기에서 몇 년 동안 관리를 받았던 선수고 그래서 뉴올리언즈가 좀 어느 정도 던질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라고 봐서
애틀란타 많이 볼게요. 저는 기준점도 전 솔직히 오늘 레이커스 경기 보고 야 기준점 5.5밖에 안 된다고? 아무리 원정 레이커스여도 상대가 뉴욕인데 5.5밖에 안 된다고? 이 생각으로 메인 조합에 갔거든요. 근데 이거 5점 경기 보면서 5.5 받은 이유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마인 성공이었습니다. 애틀 마인 볼게요. 애틀 마인. 브루클린하고 올랜도 경기는 이 경기는 제가 여태까지 했던 분석과 너무 뻔한 분석이라서 재방송 보는 느낌이실 수도 있는데 자, 브루클린은 직전 홈에서 덴버 상대로 127득점이라는 대량 득점과 함께 12점 차 대승을 따냈죠. 팀 야투 50% 이상, 3점 40% 이상 놀라운 야투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덴버 상대로 리바운드도 11개 우위, 턴오버 10개만 기록하는 등 경기력 자체가 흠잡을 게 없이 클린하게 좋았단 말이죠. 다만 그럼에도 브루클린이 평소보다 매우 많은 127득점이나 해낸 이유는 자유투 시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총 37개를 던졌는데 올 시즌 자유투 시도 개수 평균 개수 자체가 25개 수준이니까 평균보다 12개나 더 많이 던진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굉장히 후하게 슈팅 파울을 불어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여파 때문에 평소보다 플러스 10득점 가량 버프를 받은 거 127득점이었으니까 이 버프 아니었으면 117득점 이 정도 수준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해야겠고 이 경기의 페이스 수치가 고작 94.5, 95도 안 되는 수준이었 느린 경기였기 때문에 자유투로 인한 볼륨은 체감이 엄청나게 컸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마이클 포터 주니어가 더블을 달성을 했고 27득점 11리바 플러스 22마진 굉장히 돋보인 경기였는데 아시겠지만 이 덴버전이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친정팀 덴버와의 경기를 달력에 체크해놨을 정도로 난 기다렸다 라고 막 이를 갈고 있었다라는 걸 좀 어필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브루클린이 그러니까 이걸 왜 썼냐면은 마이클 포터 주니어 원래 NBA에서는 이 친정팀 상대 버프는 정말 흔한 일이고 정말 자주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쓴 겁니다. 그래서 오바에 더 기여를 했다라는 걸 좀 말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브루클린 홈 경기에서 또다시 오바를 냈고 최근 홈에서 13경기 2오바 11 언더 상태가 됐습니다. 올랜도는 오늘 워싱턴한테 패배하면서 3.5 차로 언더가 났죠. 이로써 올랜도는 원정 경기에서 6연속 언더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올랜도는 리그 최다 실점 팀 중 하나인 워싱턴 상대로도 오늘 112득점밖에 못 냈어요. 지금 원정 경기는 6경기 연속 110득점, 114득점 이하만을 기록 중인 게 원정에서 올랜도입니다. 사실 결론이 딱 나오는 경기예요. 제가 여태까지 말을 했던 게 올랜도의 원정에서의 굉장한 무기력함, 워싱턴 상대로도 112득점밖에 기록하지 못했었던 원정에서의 최근 득점력은 6경기 연속 이어지고 있으니 무기력함이라고 확신해야겠고 가뜩이나 원정 백투니어까지 깔려져 있는 상태라면 더더욱이나 더 그리고 프렌치 바그너 제일런 석스 결장 중이라는 것은 전력수를 매우 극심한 상황이고 그리고 브루클린의 홈에서 압도적인 언더 본능 직전 경기 덴버전에 해오바가 떴지만 페이스는 94점으로 굉장히 느린 경기였다라는 점. 브루클린의 3점과 팀 야투가 대폭발하지 않는 이상 또다시 저런 해고바는 가능성이 정말 낮다라는 점. 언더 볼게요. 언더 보는 게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다 소개한 게 다 언더를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 언더 보겠습니다. 뉴욕하고 클리퍼스 경기는 샤멧하고 조시아 트여전이 결장을 하고 데릭 존스 주니어 그리고 보그다노비치, 제임스 하든 GTD 뉴욕이 역대 최저점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됐죠. 이 4연패 과정에서 너무나도 극심한 득점 난주 그리고 대량 실점이 한꺼번에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전 디트전에 2점 성률이 41%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NBA 모든 팀들이 평균적으로 꼴찌 팀도 평균은 50% 이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41%면 2점 슛을 정말 못 넣은 거예요. 대략 3점을 더 잘 넣었습니다. 3점을 43%를 기록을 했는데 근데 3점을 43%를 기록을 하고도 90득점밖에 못했어요.
그 정도로 2점 슛을 못 넣으니까 이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31점 차로 대패를 당했고 디트 백투백 옆에 껴져 있는 디트 상대로 턴오버 20개, 리바운드 14개 차이로 디트가 우위, 완전히 압도당한 거죠. 기본적으로 디트가 아니라 뉴욕이 농구라는 종목에서 어떻게 하면 못할 수 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리바운드 안 돼, 개발렸어. 기본적으로 농구라는 종목에서 2점 슛이 기본 슛인데 3점 슛이 특수 슛이고, 그죠? 기본 슛을 41%로 완전히 꼬라박았어. 결국엔 득점 90득점밖에 못했어. 턴오버 20개로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다 최악의 지표만 보여줬던 게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사실 저도 조심스러운 발언이지만 폐업이 의심될 정도입니다. 사실 지표만 봤을 때 클리퍼 사이드를 무조건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야, 뉴욕이 이딴 경기력을 지금 2경기 연속했다고? 아, 이거 폐업 수준 아니야? 이거 클리퍼스 승 봐야겠다. 봐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뉴욕이 그래도 얘네가 뭐 탱킹 팀이나 이런 팀이 아니잖아요. 윈나우를 달려야 되고, 그래도 메디슨 스퀘어 가든 경기고, 그러고 어찌됐건 얘네가 지금 뭐 1옵션 제일런 브런슨, 2옵션 카네센 타운스, 밀카엘 브리치스, 오지 아누노비 다 뭐 GTD도 안 깔려져 있는 딱 조시아트. 그것도 조시아트는 오늘 거의 벤치 스타트가 많았는데 주전 베스트 5는 그대로인 상황이잖아요. 샤멧이 결장이구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얘네 지금 못한다고 클리퍼스 승봐야지, 연패 타고 있는 클리퍼스 승봐야지, 이거는 굉장히 죽을 위험도가 높은 배팅입니다. 저 언더 볼게요, 언더. 최근 뉴욕의 포스트게임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경기가 끝나고 이제 기자회견에서 하는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마이클 브라운 감독, 미카엘 브리지스, 브런슨 모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우리는 느리다. 상대보다 너무 느리다. 발이 무겁다.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뉴욕의 최근 스케줄을 다 살펴본 결과 서부 넘어간 원정연전을 짧게 치렀죠. 애틀 원정, 이 원정 3연전 구간이 애틀 원정 갔다가 뉴올리언즈 원정 갔다가 샌안토니오 원정 갔다가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샌안 원정에서 대역전패를 당한 다음부터 이제 나쁜 흐름이 시작됐어요. 이 홈으로 돌아온 경기에서 애틀란타한테 값이 대패당했고,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 겁니다. 그러고 지금 마이클 감독이 직전 필라전 끝나고 포스트 게임에서 인터뷰 했던 것처럼 우리 피켓롤 수비가 전혀 되지 않는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필라전의 상대 필라가 3.47% 근 50% 반올림하면 그 정도 수는 17개를 성공했고, 직전 디트전에도 50% 이상으로 16개 성공했어요. 다 지금 외곽 수비도 안 되고. 근데 제가 이 두 개 박스 수거 다 살펴봐요. 제가 이 경기 분석했을 때도 뭐라 그랬었죠? VJ 에지컴하고 맥시한테 엄청난 효율과 볼륨을 다 허용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디트 전에도 1.6% 허용했는데, 얘네 이 디트에서 3점을 잘 넣은 애들이 젠킨스, 세서, 자본테, 그린, 커링햄 4명 모두 다 가드입니다. 다 가드예요. 필라한테 두들겨 맞았었던 VJ 에지컴, 맥시 모두 가드고. 그러니까 지금 뉴욕은 뭐다? 상대팀 가드를 전혀 못 막는다 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클리퍼스는 레너드가 당연히 메인 옵션이고, 그리고 주바치, 콜린스, 득점을 내는 루트 자체가, 이 빅4가 레너드, 주바치, 콜린스, 하든이에요. 하든만 가드입니다. 하든 다음 가드가 누구냐? 득점이 높은 크리스 던입니다. 평균 득점 8점대. 가드가 제일 기대치가 낮은 팀 중 하나가 클리퍼스예요. 가드의 화력, 가드의 볼륨을 기대하기 제일 힘든 거. 하든 있잖아. 하든이 40득점, 50득점 하는 경기 나오면 어떡해? 하든이 직전 경기 부상으로 결장했었고, 지금도 GTD 깔려져 있어 나올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하든이 뭐 맨날 뭐 야니스 아테토쿤보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GT 떠 있는 애가 아니라 진짜 부상을 당해갖고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몸의 하자가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라는 건데, NBA를 오래 보고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젊고 뭐 키온테 조지나 이런 애들 좀 젊고 루키 레벨 딸려져 있는 애들은 GTD 여파 무시하고도 엄청난 맹활약하는 경기 자주 나와요. 근데 하든 같이 노견이라 늙은 선수들은 GTD 여파 껴있고 GTD에서 프로바블 돼서 나온다? 그 경기에서 맹활약하는 거 진짜 드물어요. 정말로. 늙은 선수들은 몸이 아프면 그 여파가 훨씬 더 심합니다. 저 늙어봐서 안단 말이죠. 언더 볼게요. 이거는 뉴욕이 지금 가드한테 엄청난 실점 두들겨 맞고 있지만 클리퍼스는 이 가드가 너무 볼품없다. 하든 말고는 볼 게 없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멤피스랑 피닉스 경기는 이건 기준점도 늦게 떠 못 봤는데 한번 볼게요. 지금 핸드폰으로 빠르게. 이거는 제가 오늘 원래 분석을 진행을 안 하려다가 오늘 경기를 제가 샌안토니오와의 경기를 다 봤거든요. 보고서 아 이거 그거 가야겠다. 피닉스 마이너스 가야겠다. 마이너스 3.5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되려 낮아요. 3.5면은 저는 한 그래도 6.5 정도 받지 않으려나 이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멤피스가 최근에 4연패를 때려 했었잖아요. 하다가 오늘 정말 간신히 극장 그 스펜서의 4점 차에서 3점 넣고 그러고 이제 엄청나게 좋은 수비를 한 다음에 스펜서의 또 미들렌지 점퍼로 1점 차 역전하는 또 수비 잘해서 1점 차 승리. 이 경기를 제가 다 봤는데 그 경기를 봤는데 결국에는 멤피스가 오늘 몇 점 냈죠? 얘네가 고점으로 승리를 하는 게 아니라 샌안토니오가 솔직히 막말로 존나 못해서 이긴 겁니다. 승리 당한 거예요. 오늘 얘네가 승리를 쟁취한 게 아니라 승리를 길 갈아 주순 느낌이란 말이죠. 샌안토니오 오질나게 못해서. 왜냐하면 디에런 팍스가 지금 웬바냐마가 오늘 21분 뛰어갖고 30점 넣었습니다. 웬바냐마가 21분 뛰어 30점 넣었어요. 개인야투 50% 이상으로. 근데 웬바냐마가 21분밖에 출전 안 시켰어요. 지금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약속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짜 중요한 상황이고 이겨야 되는 경우더라도 지금 너는 관리를 할 거야 웬바냐마야. 이렇게 구단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21분밖에 출전을 못한 거고 그럼 웬바냐마가 없는 거야. 디에런 팍스가 해줬어야 되는데 팍스가 오늘 3쿼터 후반까지 개인야투 10% 10% 보너스 아니고 그 정도로 디에런 팍스가 오늘 진짜 젬병인 날이어서 진짜 못했어요. 오늘 디에런 팍스 보면서 와 뭐 저런 애가 다 있냐 이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못했는데 그래서 멤피스 승리 당한 느낌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경기를 보면서 멤피스 진짜 오질나게 못하는구나. 피닉스는 최근에 솔직히 최근 10전 실화의 승리를 찍고 있으면 충분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기는 경기에서도 마진 관리를 좀 못하는 편도 아니고 최근에 피닉스가 10전에서 3패 당한 것도 딱 그 원정연전 구간에서 클리블랜드한테 대패당한 거 말고 나머지 두 번은 다 원포지션 패배였습니다. 3점 차이 이내 패배. 골스한테 3점 차로인가 졌죠. 휴스턴한테도 마지막 듀란트한테 3점 버저비트 맞아갖고 3점 차로 졌죠. 그런 것처럼 피닉스가 최근에 보여주는 행보, 결과물은 거의 프로권 팀에서도 괜찮게 잘하는 팀 그런 행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멤피스가 피닉 백투백 여파까지 낀 상태로 자 보세요. 홈온 백투백이잖아. 오클라호마도 홈온 백투백이었는데 샬럿한테 30점 감시당했어요. 백투백은 무조건 불리한 게 맞고 그러고 만약에 오늘 멤피스가 세란한테 감시당해갖고 막 출전 시간이 20분만 올랜도가 오늘 주전애들이 20분대만 뛰었어요. 왜냐면 주전애들 더럽게 못해갖고 주전애들이 맞으면 다 빨리니까 그래서 벤치 애들로만 경기 돌렸던 그런 경기이긴 했는데 오늘 오늘이 아니라 오늘 멤피스가 오늘 경기에서 제가 아까 경기 끝난 과정을 다 설명을 했었죠. 막판 정말 클러치 상황에서 4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수비 잘하고 막 이러면서 그거 했다고. 오늘 뭐 주전 안 배들어 로테이션 돌리고 그럴 수 있었던 경기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체력 소비를 거의 90%는 다 쏟았어요.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5 기준 피닉스 마이너스 서브 언더. 피닉스 경기도 지금 언더 아주 잘 노려야 돼요. 피닉스 경기 언더 지금 솔직히 거의 꿀입니다.
얘도 페이스 지금 엄청나게 낮추고 있단 말이죠. 직전 경기도 90대 기록했고, 직전 휴스턴 경기도 제가 언더메인으로 봤던 거 그냥 들어왔죠. 100언더로. 킹스 경기 언더도 지금 아주 좋은 경기예요. 샌안토니오랑 레이커스 경기. 이 경기는 사실 불안 요소는 제가 이 경기는 우선 기본 이하로 접근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이 컴퓨터가 듀얼 모니터라서 오른쪽 모니터에 레이커스 경기 틀어놓고 왼쪽 모니터에 샌안토니오 경기 틀어놓고 둘 다 보면서 둘 다 봤는데, 아침 밥 먹으면서 다 봤는데, 야, 둘 다 오질나게 못하더만. 샌안토니오도 디에런 팍스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웬바냐마 없으면 공도 잘 안 돌고, 레이커스는 오늘 루카 돈치치가 해설자도 오늘 국내 중계 해설자도 얘기했잖아요. 돈치치가 올 시즌에 3점을 리그 평균보다도 평균만큼만 해줘도 되는 충분히 좋을 텐데 평균도 못 해준다고. 올 시즌에 3점이 너무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었죠. 그 정도로 돈치치가 최근에 3점을 잘 넣은 적이 없어요. 잘 넣은 적 한 번이라도 잘 넣을 법도 한데 아예 못 넣어요. 오늘도 전반전 끝날 때까지 6개 던졌고 빵개 하나도 못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치치가 최근에 이 슛감 자체가 솔직하게 좋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오늘 자유투도 혼자 4개 튕겼습니다. 얘 때문에 오늘 프렌치 킬 뻔했어요. 막판에 그 클러치 상황에서 쟤네 파작하는데 두 개 다 튕겨가지고 자유투를. 거기서 만약에 뉴올리언즈가 던지는 3점이 들어갔으면 프렌치 켰을 겁니다. 튕겨져 나와갖고 그거 된 거지. 많이 찍힌 거지. 그래갖고 저는 루카 돈치치도 지금 시원치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고 르브로니는 아시다시피 전성기 때는 아니지만 지금에는 템포 조절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죠. 공을 잡고서 셔클럭을 기본적으로 자기가 공 소유한 상태에서 3, 4초는 그냥 녹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이제 브록을 훨씬 넘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호흡을 가다듬지 않은 스프린트 하는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365일 운동을 하다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라는 거는. 내가 사람 농구 선수가 그 스프린트를 가기 전에 제일 많은 힘을 쏟는데, 스프린트를 할 때 제일 많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그 힘을 쏟기 전에 호흡을 가다듬는 행위입니다. 그게 샤클락한 3, 4초 녹이니까 페이스 뚝 떨어지죠. 그러니까 르브론 복귀한 다음 레이커스 페이스가 유의미하게 떨어졌단 말이죠. 샌안토니오도 지금 공격 흐름 완전 젬병이고. 그래서 저는 언더 볼게요.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샌안승인데, 이건 웬만하면 저는 결장 가능성 높게 보거든요. 웬만냐마가 결장하더라도 샌안승 볼게요. 왜냐하면은 레이커스가 원정 백트윈 여파는 기본적으로 돈치치는 솔직히 기대치가 너무 낮고, 기대치가 크지가 않고, 오늘 하는 꼬라지 보니까 르브론이 제일 잘하는데 지금 레이커스에서 르브론이 원정 백투백에서까지도 엄청난 맹활하기 힘들어요. 나이인지라. 샌안토니는 젊은 팀입니다. 아주 활력이 넘치는데 올 시즌 백투백에서 5승 1패인가? 5승 1패 저희가 오늘 딱 하필이면 확인 안 했네요. 그래갖고 샌안토니오가 아무튼 5승 1패 아니면은 5승 2패인가 그래요. 샌안토니오가 백투백에서 정말 강합니다. 젊은 팀들은 백투백에서 다 강해요. 오클라호마는 젊지만 오신 백투백 승보다 패가 더 많은 좀 이상한 팀이고. 자, 또 기타 경기로 골스랑 미러키 경기가 대략 5.5를 받았어요. 핸디 기준점. 원정 미러키 바보고, 홈골스는 마앤성으로 굉장히 높은 팀이고, 이래서 전 골스 마인을 보려고 했는데 5.5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골스가 어찌됐건 미러키가 뭐 백트맨이 깔려져 있는 것도 아니고, 미러키가 직전 세크라멘토, 그리고 최근에 미러키가 어찌됐건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117을 이상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득점력이 고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거 그냥 국내 중계 무조건 확정인 경기거든요. 오바 까고 보면 재밌을 듯. 그죠? 메인 조합으로는 저도 안 가는데, 왜냐면 골스랑 미러키 둘 다 페이스가 느려요. 저는 페이스 느린 팀들은 메인 조합으로 안 갑니다. 오바를. 메인 조합은 죽어도 안 갑니다. 골스 경기는. 근데 오바는 개인 배팅으로 돈 10만원 이상 깎게요. 저랑 같이 응원하실 분 까시면 되겠고. 포틀랜드랑 휴스턴 경기는, 포틀랜드가 최근에 3연승을 달성하면서 좀 고점인데,
올 시즌 맞대결이 256점 났었고, 야 근데 휴스턴 경기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타리이슨 복귀하고 나서 싹 다 언더라고. 인디애나 전에 인디애나 4쿼터에 40 몇 점 냈던 거 말고는 다 언더였다고. 그러니까 지금 휴스턴 경기 저는 언더만 노리고 가요. 제가 지금 제 분석 영상 매일매일 보시는 분들은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휴스턴 경기 핸디 안 보고 언더만 노리고 가는, 포트리 경기는 언더 차마 못 가겠네요. 패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트랑 시카고 경기 안 했죠? 10.5인데, 야, 이게 만약에 시카고가, 제가 직전 경기를 본 보스턴전 보면서 시카고 전반에 보고서, 야, 시카고가 지금 모든 농구 팀 중에 제일 못한다. 와, 존나 못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후반전에 반응을 하더라고. 그리고 후반전에는 얘네가 3점선을 몇 프로 기록했더라? 47%가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에는. 전반전엔 대개 18% 기록해놓고 반응내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시카고가. 그러면은 이 경기에서는 또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트가 지금 젤런드랑 토바이스 헤리스 없는 마당에 10.5핸드는 좀 과다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건 어려워서 패스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브루클린 올랜도 했고, 뉴욕 닉스 클리퍼스 했고, 멤피스 피닉스 했고, 오클라호마 유타 안 했죠. 오바 볼라다가, 야 오클라호마가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와, 저도 오클라호마 제일 좋아하는 팬이죠.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웨스트브룩이 오클라호마의 프랜차이즈 스타 출신이죠. 그리고 영국 앨범 확정 있는 선수죠. 아 근데 이거 아시겠지만, 이거 라스트 어플의 상대 전적만 보시더라도 오클라호마 유타 상대로 4연속 20점 차이 이상을 때렸을 정도로 유타 상대로는 강하고, 자 분위기 환기성이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오클라호마 105득점 97점밖에 못 내, 2연패 과정에서. 여기서 오클라호마 130득점 이런 모습을 한번 해줘야 돼요. 그건 분명 팩트인데, 유타는 지금 원정에서 그냥 127점 좀 깔려진다라고 보고 오바 볼라 그랬어요. 오바 볼라 그랬는데, 제가 이게 분석을 왜 그거 했냐면은, 해외 기준점 그래프는 분석을 하면서도 꼭 봅니다. 근데 이거 라스트어플에도 지금 나와 있지만, 오전인가? 오후 12시 45분, 낮에 아침에 해 떠 있는 시간 12시 45분에 균점이 242까지 오르는 걸 보고, 초기 오픈 238도 242, 4점 오르는 거 보고, 야 이거 나랑 나도 오바 볼라 그랬는데 이거 오바로 가네. 오바 분석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에 경기를 분석하고 나서 보니까 238로 다시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지금 4점에 올랐다가 4점에 내려갔잖아요. 무슨 자유로 드론 마냥. 이런 게 진짜 위험한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변동 심한 경기 있죠. 이런 거는 진짜 예상대로 안 흘러가는 경우 정말 많아요. 그래서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저는 오바 소액 정도로 한번 제 생각은 오바입니다. 자, 선생님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좀 위로 좀 될 겸 따봉 좀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